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 촉 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네, 오늘 같은 스튜디오 안에 네,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이제 유리창 너머가 아니라 예, 약간 면회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뭐 이제 청취자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네, 뭐 다른 라디오 채널은 이미 다 같은 라디오 같은 부스에서 했는데 저희만 유독 역시 방역에 철저한 이동혁의 뉴스 장르. 아니요, 저희 의지랑 전혀 상관이 아, 없습니다. 정말요? 예, 이 YTN 라디오 간부들의 의지로 이렇게 강제로 띄워놓고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보고요. 안 그래도 뭐 최근에 확진자가 또 좀 많이 줄었고 네. 11월부터는 아마 위드 코로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그분들 위해서라도 빨리 백신을 다 맞고 위드 코로나 갔으면 합니다. 맞으셨죠? 1, 2차 다. 저는 아직 안 맞았습니다. 1차 맞았나요? 저는 아직 확진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이따 맞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열흘 그러면 치료센터에 예, 열 하루 정도 있었습니다. 열 하루 네.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나중엔 창문으로 거의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예, 잘 그렇게. 이겨내고. 예, 그래 혼자 지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어제 경기도 국감 관련된 후속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신 분 그리고 안 보신 분까지 모두의 기억 속엔 단 한 장의 사진만 남았습니다. 예, 바로 그 조폭 돈다발 사진. 그거는 김용판 의원이 헛발질한 거죠. 예.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김용판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김용판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뭐 착잡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김용판 의원은 사과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장에서 사실 네티즌 수사대가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 사진을 안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하루 종일 조폭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의 권력을 위임한 국회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동의 촉 시간에 그 사진이 결정이 나지도 않았을 상황에서 제가 이거는 김용판 의원 문제 있다. 그 상식적으로 성남시장 하면서 18세 조폭에게 20억을 받았다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완승이다. 이런 평이 많지 않습니까? 네. 판정승으로 끝나는 것을 케오승으로 만든 거는 바로 그 사진이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진 없었으면 판정승 정도였겠죠. 네. 거의 결정타였다. 결정타였다고 봅니다. 라고 보시는 건데 김용파 의원이 이 헛발질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 보면은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정성을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물리기가 쉽지 않은 걸까요? 그렇죠. 본인의 자존심도 있고 또 뭐 당과의 관계도 있을 테고. 근데 사실은 어제 김용판 의원이 그 얘기를 할 때 같은 당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는지 혹은 그 이야기를 사전에 같은 당 의원들이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알았다면 제지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은 끝난 후에라도 뭔가 액션이 취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사실은 국민의힘도 김용판 의원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비췄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결정적으로 내민 증거가 탄핵이 됐고 그게 조작된 게 일단 밝혀졌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다른 부분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용판 의원은 본인이 밝혔듯이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제보한 사람이 이제 변호사한테 제보했고 그 변호사가 김용판 의원한테 왔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변호사 말만 믿고 그냥 오픈했다는 거잖아요. 네.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예. 그런 거에서는 사실은 좀 사과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좀 신중하지 않은 이유가 어제 이재명 후보도 거론을 했는데 면책 특권 믿고 이러는 거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나오던데요. 그 국감 어제 잠깐 쉴 때 이재명 지사가 김용판 의원에게 기자회견 하시라. 근데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고소할까 봐 안 한다고.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있는 면책 특권을 믿고 저렇게 하는 건데 그 면책 특권을 예. 이것도 오세훈 시장의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또 정해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권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국민들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진 않았는지. 네. 근데 어제도 사실은 뭐 조폭 이야기라든가 여배우 이야기, 그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예. 오늘도 서울 국감인데 대장동이 왜 튀어나옵니까?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제 정치인이기도 하니까, 다만 본인이 지금은 행정인이잖아요. 예. 정치로 국정감사장을 이용했다는 거, 이것도 또한 오 시장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게다가 그 판넬 뒤에 깨알처럼 적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숙지가 좀 잘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결국은 이렇게 정해 사태가 일어나서 국감이 제대로 안 되면은 결국은 손해는 서울 시민들이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감사장에서는 국정감사에 맞는 이야기만 좀 했으면 좋겠다. 내일 또 국토위 국감 예정돼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또 나가잖아요. 2차전입니다. 예, 2차 자리인데 그때도 국정감사장에서 할 말만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국감 스타라고 하잖아요. 네. 국감 현장에서 좀 튀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아마 오세훈 시장도 그 느낌을 아직 버리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벼르고 나왔는데 제대로 된 한 방은 전혀 내보내지 못했잖아요. 내일은 좀 다를까요? 일단 작전 실패인데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오판한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국감장에 안 나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도망가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캠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는 거 반대했고, 또 당 지도부도 나가는 거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라고 자극하니까 그래 그럼 나간다. 이렇게 됨으로써 작전 실패였고, 예. 두 번째 작전 실패는 세부적으로 전략 미스죠. 어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의견을 같이 모아서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다 우리가 7분 다 얘기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답변할 시간을 없앤다. 네.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7분 동안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한 3분 물어보고 이재명이 답하려고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어야 되는데, 자기들 7분 다 얘기하고 남는 시간을 상임위원장이 이재명 지사한테 알아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쭉 다 얘기해버리잖아요. 작전 실패. 그래서 내일은 아마 다른 작전을 들고 올 겁니다. 어떤 작전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고 답변 조금 듣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못하게 만드는, 네. 아마 지금 나름대로의 머리를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1차전은 국민의힘의 완패였기 때문에 2차전은 어떻게 될지. 게다가 사보임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김도욱 의원 등등. 네. 그러니까 전투력 있는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민주당도 사보임에 맞섰죠.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투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대장동에 대해서 잘 아느냐, 예. 그리고 민간 합동 개발에 대해서 뭐 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김도욱 의원은 전투력만 세지 세세한 부분을 잘 몰랐다. 사보임 했을 때. 근데 민주당 사보임 박찬다나 민영배는 전투력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다만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사보임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보임 한 것도 국민의힘의 패착이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다른 전략을 들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신군부를 옹호한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군사 쿠데타 5.18 말 빼놓고는 호남에서도 정치를 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건 참 이야기를 하기도 민망스럽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망발이죠. 예, 실말 또 한 번의 발언 실수인데, 그 최근에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1대1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승, 네. 그런 관측이 많잖아요. 토론이 나아졌다라는 예, 평가가 많습니다. 홍준표 후보한테 그것 때문에 실망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떨어진 지지율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윤석열한테 왔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실수해서, 특히 지금 호남 민심이 이재명한테 다 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낙연 후보가 패배를 했고, 거기다가 곧바로 승복하지 않았고, 네. 뭐 이런 등등으로 호남의 표들이 이재명한테 집중되지 않았는데, 이재명이 노력하지 않아도 호남표가 이제 이재명한테 집중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줘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만, TK 등등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에서 이런 발언을 과연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예. 아니 전두환 7년 어쨌든 독재 정치 아니었습니까? 예. 그것으로
민주화 또 인권 유린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쿠데타와 5.18 빼고는 잘했다. 그럼 납득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나 모르겠네. 이게 의도 자체는 이제 세부 업무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본인이 이제 시스템 관리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예. 어째서 비율을 전두환 신군부에 했는지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비율을 다르게 하면 되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캠프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 발언 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뭐 이번에도. 생방이니까 네, 예. 기자회견 등등이다. 음.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 혹은 검찰총장 막 끝내고 야인으로 얼마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기자들이 마사지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캠프도 좀 답답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말할 때마다 코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예선절이니까 모릅니다만 본선 가서도 계속 이러한 말실수. 사실은 지금 오늘 뭐 5.18 전두환 발언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말실수가 많았잖아요. 계속 있었죠. 뭐 인문학 경시 등등. 예. 뭐 선발 노동자 폄하 뭐 많잖아요. 52시간 논란도 있었고요. 한두 개가 아닌데 본선 가서도 이러면은 글쎄요. 과연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이제 윤석열한테 기대를 하면서 거기에 많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실망할 수도 있겠다. 이제 말실수를 줄여야 된다. 다른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윤석열 본인의 리스크가 가장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캠프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방법은 없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데려와도 뭐 어려울까요? 그건 본인이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예. 그래도 이제 고민이 되다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셔오자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윤석열 후보에 가장 옹호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김 전 위원장의 선택은 윤석열일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컷오프 4명 중에 결국은 윤석열, 홍준표가 제일 앞서가니까 그럼 두 사람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가 번후보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사에 발도 못 들입니다. 별로 안 좋아. 서로 별 사이가 별로가 아니에요.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예. 김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뭐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 윤석열과 손을 잡아야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잡을 거라고 그럼 거의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과의 맞서 토론에서 생각보다 많이 밀렸잖아요. 예. 이게 이제 개인 화력으로는 많이 힘든 거다. 이런 얘기도 그럼요. 나오던데요.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캠프는 메모드급이고 뭐 전현직 의원들 많이 있고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홍준표 캠프는 없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예. 최근에 우리가 2부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만 이원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뭐 전략가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예. 지금 현직 의원 딱 2명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리를 홍준표 후보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론회 같은 것도 윤석열 후보는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이 올 테니까 그때는 이렇게 답하시고 공격은 이렇게 하고 홍준표 후보가 시뮬레이션 했을까요? 할 사람도 없고 이런 질문이 왔다고 예상 질문지 만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는 실전에 맞붙여서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내가 뭐 마티형으로서 뭐 이렇게 부드럽게 봐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습니다만 예. 토론회 있기 전에 나 이번에 안 봐준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은 많이 봐준 거다. 근데 뭐 토론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국은 캠프 역량 차이다. 그리고 홍 후보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캠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은 문호를 좀 넓히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인물들이 영입이 되면은 좀 홍 후보 캠프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홍 후보가 여의도 바닥에서 뭐 독불장군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다른 뭐 의원들이나 보좌관들과 친분 관계를 많이 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지방선거 3번 치르는 동안 뭐 전략을 짤 수 있는 혹은 홍보 전문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재명이 개인기로 돌파한 거지. 예. 근데 이번에는 캠프가 제대로 꾸려졌잖아요. 홍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기로 돌파했습니다만 전략팀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홍보팀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비호감이 많잖아요. 네. 그 비호감을 불식시켜줄 수 있는 또 여성 표가 지금 많이 안 오는데 그 표를 어떻게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도 다 당연히 캠프 안에 넣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 또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가 오면 헤어스타일, 뭐 넥타이 하나, 네. 옷 색깔도 달라지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 뭐 머리 스타일 염색한 거, 혹은 눈썹 문신한 거, 뭐 젊어 보이잖아요, 훨씬 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홈캠프 이야기 해봤고요. 윤석열 후보 캠프 이야기도 잠시만 해보자면 주호영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지 하루 만에 2030 세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쪽이 좀 약하다는 이야기가 약하죠. 많은데 네.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2030 특히 남성 편은 홍준표 후보한테 많이 몰려 있죠. 많이 몰려 있는데 그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홍 후보한테 많이 간 것 같아요. 이준석과 윤석열의 어떤 트러블 때문에.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2030 남성들이 이재명보다도 윤석열한테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윤석열 캠프에서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뼈아픈 걸 지적당하다 보니까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네.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평가를 한다. 그거 지난 지방선거 때 박영선 후보도 이런 비슷한 얘기했어요. 그걸 표를 많이 까먹었다고. 예.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 또 기성 세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야기거든요. 뭐 뭘 잘 모르고 애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이런 거. 뭐 사석에서 할 수 있는 말이지 공석에서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표를 까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다음 날 진화는 하긴 했습니다만 젊은 층이 그 SNS나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실수 하나는 금방 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후보뿐만이 아니라 캠프도 말을 조심해야겠다. 아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박진영 전 대변인 그 SNS 음주운전 논란 때문에 한때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네. 뭐 그런 거거든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박진영 전 대변인 그런 것 때문에 라디오도 잘 못 나온단 말이에요. 확실히 실수를 덜하는 캠프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자꾸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또 실수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후보들로서는 또 이해가 안 면이 있어요.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적나라하게 평론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뭐 최영일, 오창석 평론가처럼 하나만한 평론하신 분들은 사고를 안 쳐요. 그래서 꾸준하게 롱런할 수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의 축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